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월 7일 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의 영상 하나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매주 첫 번째 일요일 날은요,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딴 때에 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한 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댓글 그리고 격려의 말씀 남겨주신 모든 미준 패밀리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에 급급하지 않고요. 향후 10년, 15년, 20년까지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10년 후까지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요, 지금부터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주가에는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10년 후에는 5배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5배가 올라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으로 쭉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한 2년 만에 주가가 5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년 동안은 횡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부터 한 8년간은 횡보를 하고요, 맨 마지막 2년 동안, 그러니까 9년차, 10년차에 2년 동안 5배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결국은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실적과 프리미엄을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평균 회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은 너무 올라가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주가가 설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실적에 따라서 이 주가는 결정된다는 것이 저의 투자 논리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선형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결국 급하게 올라가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헤매다가 막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저한테 어떤 쪽을 고를 것이냐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두 번째 시나리오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더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400만 원 이상씩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주식시장에 넣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서 너무 급하게 앞으로 제가 10년 이상 투자를 할 건데 향후 1, 2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2년 차 이상부터는 굉장히 고가의 주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립식으로. 하지만 반대로 지금 주가가 좀 주춤하거나 떨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저가에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막판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단순히 한 1, 2년만 투자하고 나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1, 2년 동안 주가가 10배 올라가는 게 훨씬 좋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정규 수익을 계속 주식시장에 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디게 주식시장에 가다가 막판에 제가 투자금이 이제 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주식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직장 생활에 따라서 저와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서는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 수익이 있으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요, 주가 떨어졌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늘릴 만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찾아온 하락장, 미국 주식 투자 기회는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1부에 이어 그 월가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들 탑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 종목을 추천하는지 그 투자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블록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AMD입니다. 자, Advanced Micros Device가 그 정식 네임이고요. 이 AMD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 여기 나오는데, 크리스퍼 롤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크리스퍼 롤랜드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굉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7,000명의 지금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7,000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넘버 4입니다.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그 전문가가 바로 롤랜드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지금 선택한 주식들의 성공 확률이 86%입니다. 따라서 10개 종목의 주식을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8.6이니까 한 9개 가까이 성공 확률이 있다. 거의 대부분 다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그 리턴 수익률이요, 무려 53.4%에 이르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종목이 바로 AMD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세한 투자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AMD가 월가의 그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를 완전히 비트해버렸다. 이번에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펙테큘러, 정말 엄청나게 좋은 가이던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미래 비즈니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발표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롤란드가 이번에 이 주식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을 지금 175에서 180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180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AMD가요, 주가가 123.6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까 180이었죠? 180 나누기 123.6 하면 주가가 45.6%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좀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AMD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설명을 하고 있다. AMD는요,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지금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쪽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데이터 센터면 데이터 센터, 노트북이면 노트북, 뭐 5G면 5G, 빠지는 쪽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AMD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했고 이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롤랜드는 또한 어떤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냐면 이제 자일링스와의 인수합병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일링스라는 기업은요, 프로그래멀 로직 세미컨덕터 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5G 쪽에 굉장히 좀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자일링스와 그 AMD가 힘을 합친다면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자일링스와 그 AMD와의 인수합병은 앞으로 2주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주가가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롤랜드가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는요, 리퍼처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1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권유한다. 인베스터,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됐으니까 투자자들도 투자를 해라라고 좀 추천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롤랜드라는 이 전문가는요,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7,000명 중에 4위에 랭킹되어 있는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믿고 한번 AMD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번 AMD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에서는요,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이름은 블록입니다. 블록은 이제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자, 블록의 밸류에이션이 스카이 로켓 했다. 스카이 로켓이라는 것은 이제 로켓처럼 막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만큼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퀘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와 같은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끌려갔다. 이렇게 중력에 이끈 것처럼 막 다가갔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다가갔냐면 컨택트리스,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고도 페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앱을 바탕으로
또한 그런 지불 시스템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페이팔이라든지 이러한 페이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향상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테크 주식과 성장주들이 지금 셀오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과 맞물리면서 그 블록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요. 최근 들어서 지난 8월 달에 비교했을 때 62%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핀테크 기업, 이 블록이라는 기업은 슈퍼 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 기업이요. 최근 들어서 인수권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했냐면 Buy Now Pay Later, 지금 물건을 사고 지불은 나중에 하세요. 이러한 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프터페이라는 호주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TNCN 후앙이라는 그 JP 모간의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두 기업이 통합을 한다면, 따라서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비즈니스 그리고 이 두 번째 애프터페이, 이 두 기업이 통합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수익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블록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셀러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캐시 앱이죠. 셀러 모델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이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있는 상점에 들어갔을 때 그 중소상인들이 결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스퀘어가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PO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캐시 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폰에 다운을 받아서 이 캐시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지 송금 업무,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캐시 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Buy Now Pay Later는요.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둘 다 잘 적응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고무적인 부분 때문에 그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을 200으로 올려줬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블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블록이 지금 108.87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요. 200 나누기 108.87, 83.7%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200달러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자, 그리고 후앙이라는 그 전문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애프터페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프터페이는요, 셀러들한테 이 페이먼트를 할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전문가에 따르면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캐시 앱이 인게이지먼트가 생긴다. 따라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냐면 캐시 앱에 Buy Now Pay Later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블록이 지금 국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호주 쪽에 이번에 완전히 엄청나게 커다란 발판을 마련한 거잖아요. 따라서 호주 그리고 호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 쪽과도 상당히 좀 많은 연관이 있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거주하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하고 거리도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국제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굉장히 훌륭한 인수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후앙이라는 이 전문가는요. 전체 7,000명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중에 23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8이면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탑 5 안에 드는, 탑 5%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성공 확률은 66%입니다. 한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6개에서 7개 정도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평균 수익률은요. 31.8%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 전문가의 말대로 앞으로 블록이라는 종목이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아무래도 주말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성 기사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로빈후드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로빈후드라는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 기업 그 주가의 그 최하점이 지금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자, 세브럴 데이터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주식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로빈후드는 모바일 폰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이 앱에 새롭게 가입한 사람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굉장한 거죠. 2021년 한 해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자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엄청나게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바텀 최하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레이메이커 시큐리티의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인 그레그 마틴이라는 전문가가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대하기로는 롱텀 인베스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로빈후드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첫 번째로 유저 베이스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로 브랜드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로빈후드라는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커다란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페리어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의 편리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도 영국에서는요 로빈후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직접 그 피드백을 보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미주 쪽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로빈후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좀 여러분들의 사용 후기를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프라이스 서포트,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빈후드 그 주가가 지금 변동성을 이겨내고 바닥을 찍은 상태다, 바닥을 다졌다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들어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이버시티파이 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구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요 IPO 프라이스가 3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70.39를 찍은 적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요 1월 27일 날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3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15.18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혹시나 로빈후드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38에 지금 IPO였거든요. 그래서 15.18은 IPO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 아직까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로빈후드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빈후드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계속 보내드리고 있을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선뜻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먼슬리 액티브 로빈후드 유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이상씩 직접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활성 이용자의 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으로 이 사용자의 수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활성 이용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저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좀 커다란 걱정거리인데, 에브리지 레비뉴 퍼 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인데,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이요 뭐 137에서 뭐 100을 계속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분기, 4분기는 지금 65달러, 64달러로 굉장히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렇게 유저의 활정 사용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의 사용자가 기여하는 매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성장 주식에 대한 투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이 모습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난다면 주가가 좀 폭등을 하겠지만 그때 가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로빈후드의 모습을 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지난주에 가장 안 좋은 의미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죠. 바로 메타 플랫폼주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 기사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빌리언 정도를 바이백에 사용했다,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for nothing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낭비였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220빌리언 정도가 지금 마켓 캡이 줄어들었거든요. 시가총액이
기업이 220빌리언이니까 2,200억 달러가 한꺼번에 줄어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것은 주식시장 역사에 이래가 없었던 굉장히 좀 엄청난 하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그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이요, 조금 더 커다란 에러, 실수를 한 것이 있다. 근데 아무도 좀 모른다는 거죠. 어떠한 실수를 했냐면 거의 20빌리언, 200억 달러 정도 되는 현금을요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쿼터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밸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라고 하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인데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다 3개월 만에 메타 플랫폼즈는 19.2빌리언이라는 자사주 매입을 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는데요. 자, 그러면서 딜루티드 쉐어, 보통 주죠. 그 주식의 개수가 한 3% 정도 줄어들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식의 개수가 3% 정도 줄어들면요, 사실 주식의 주가가 3% 올라가게 마련이죠. 그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이 헛되이 됐다. 왜냐하면 26%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쉐어 리퍼처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보통 주주들한테 프렌들리니스,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자사주 매입을 한 분기 만에 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리절트가 너무나 많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25%나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돈이 다 웨이스트됐다, 낭비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그냥 헛되이 낭비해버렸다라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메타 플랫폼즈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좋지 않은 뉘앙스의 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PER이 17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PER은 회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래 평균적인 PER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어닝만 조금 몇 분기 동안 뒷받침만 된다면 결국 예전의 프리미엄을 회복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되면요, 굉장히 좀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톰 리인데요. 워낙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쪽집게처럼 주식시장의 모습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톰 리라는 전문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주식시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월요일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I mean, first of all, I heard all the comments all the other guests made, and I agree. This is a pretty treacherous period for markets. But I'm still going to lean into this weakness. And the reason we think it makes sense to is, one, I think the jobs report is validating that the underlying economy still remains pretty strong. And with the move in rates, and while that's alarming, we still have negative real interest rates. And then we know investors have essentially panicked because they raised a lot of cash in the first 8 weeks of this year. And on top of that, sentiment has collapsed. And I think, a seismic hit like Facebook even added to that misery. So the cues I'm sort of looking at, and the reason we're staying bullish is, the VIX term structure is actually normalizing, which means it's a risk-on signal. And I'm kind of encouraged by the rally in oil because that is a sign of underlying health of the economy. And I think on a risk-on, one of the cues that we should be focusing on is the fact that Bitcoin's back above 40,000. So we're still going to tilt towards February is going to end up being a rally month, but clearly the last couple of days have been, horrifying. What happens if the 10-year goes over 2%, Tom Lee? Is the market able to have a violent rally in the face of a 2% 10-year? Now we are, 30-some-odd% predicting a 50 basis point move, or at least another hike. I can't remember where we are, at least at this point.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market's expecting a more aggressive Fed this morning than it was yesterday. 2% 10-year doesn't throw you off?
I mean, it is about perspective because, for someone who started to track rates, in 2020 at 50 basis points for the 10-year, it's obviously alarming. But, in 2019, the 10-year was over 2%, and it was nearly 3%, or actually almost 3.5% in 2018. So I think a 2% 10-year, and if CPI is 3, we still have negative real rates. That really generates excess returns for risk assets, for assets deployed for real estate. So I view it as a risk on signal still.